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손오공이 처음에 셀이었나요? 셀한테 죽었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주인공을 죽여? 야, 이거 미쳤네. 빌런 미쳤네. 엄청 강하잖아. 서스펜스가 막 생깁니다. 근데 손오공이 살아 돌아와. 드래곤볼로 인해서. 그러면 살아 돌아왔구나. 자, 다음에 또 죽었어. 그땐 긴장감이 생겨요? 아니, 또 드래곤볼을 살릴 수 있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아요, 구독. 총 6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즌 1도 6화였는데 요번에 6화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옥 시즌 1도 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편이 총 12편, 12시간을 할애해서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자, 원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명의 네이버 웹툰 지옥이 원작입니다. 스토리는 연상호 감독이고요. 작화는 최규석 작가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웹툰 지옥의 원작도 있죠. 2003년에 만들어진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과였기 때문에 2003년에 나온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가 그 당시 봤었죠. 저는 2005년에 애니메이션과에 들어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연상호 감독님은 뭐 그냥 이거였어요, 이거.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아, 저 감독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자, 이번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시즌 1부터 제가 한번 되짚어 드릴게요. 아주 짧게 제가 잘 정리를 했을까요? 네. 자, 시즌 1. 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죽음을 고지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0월 25일 너는 11시 죽는다. 이런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괴물들이 찾아와서 시연을 하게 되고 실제로 죽게 됩니다. 가짜가 아닌 거죠. CG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정진수. 이때는 유아인 씨죠. 유아인이라고 부를게요. 유아인은 20년 전에 고지를 받게 됩니다. 학생이었던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죽는다면 사회가 너무 혼란해질 테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 신이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를 통해서 새 진리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인을 맹신하는 화살촉이라는 집단들도 생기게 돼요. 화살촉! 하면서 하는 그런 애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유아인은 고지를 받은 대로 죽게 되고요. 새 진리회는 2대 교주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지은 자만이 고지를 받아야 자신들의 정의의 명분이 되는데 새로 태어난 아기가 고지를 받게 된 거예요. 아기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밝혀지면은 새 진리회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주가 이끄는 소도라는 팀과 새 진리회가 아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반대로 새 진리회는 아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대립을 하게 되죠. 결국 아기는 시연을 받게 되는데 이 아기의 부모님들이 몸으로 감싸면서 아기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끝나요. 자, 시즌2 줄거리로 가서요. 자, 몇 년 전 박정자, 김신록 씨죠. 이 박정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박정자를 새 진리회가 감시를 하고 있어요. 새 진리회가 어느 한 곳을 마련해서 박정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수, 요번에 김성철 씨죠. 유한 씨가 김성철 씨로 바뀐. 자, 정진수도 부활하게 됩니다. 김성철이라고 할게요. 자, 처음엔 소도, 김현주 씨 진영에서 김성철을 데려가려고 하지만 스스로 화살촉으로 진영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살촉 진영에 있어요. 자, 그리고 살아나는 아기. 그 아기는 민혜진, 김현주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왜 아기가 살아났는지를 막 확인하고 있어. 자, 세상은 조금씩 진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기가 살아난 걸 확인한 화살촉들은 새 진리회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새 진리회의 정진수 의장을 막 믿고 있었는데 정진수 의장도 없고 아기도 막 태어나가지고 막 교리도 좀 틀리고 하니까 아예 결별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약해져 버린 새 진리회 세력은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정무수석 이수경, 문소리 씨가 찾아와서 자신들과 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약해져 있는 찰나에 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옳거니 하는 거지. 자,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화살촉이 너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다루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을 믿는다면은 새진리회가 관리가 편하다. 이런 입장이야. 벌어진 일은 어차피 벌어졌으니까 이것 또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그걸 관리해서 그냥 양분해서 그 둘이 대립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대립이 너무 어지럽게 말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화살촉 진영보다는 새진리회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새진리회 플러스 정부, 그리고 화살촉, 그리고 소도, 이 세 개의 세력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과연 어떤 세력이 승리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옥 시즌2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세 개의 진영이 있고 이 세 개가 싸우는 거야. 위초고가 있는 거야.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고 송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셋이서 막 싸우는 거야. 누가 승리를 할까? 누가 이 세상을 그래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좀 드릴게요. 감독은 연상호 감독이고요. 부산행, 염력, 반도, 방법, 정의 뭐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각본도 연상호 감독님과 최규석 작가가 했습니다. 웹툰 때와 마찬가지로 최규석 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최규석 님은 유명한 작품으로 그 작품이 있죠.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예, 그 둘리가 30대인가요? 4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만화책이 있었죠. 자, 그리고 유아인 씨가 마약 사건으로 하차를 하면서 정진수 의장 역을 김성철 씨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연기를 했는데 상당히 잘 했어요. 자, 출연은 김현주, 김성철, 김신록, 임성재, 문소리, 문근영 등등이 있습니다. 자, 러닝 타임은요. 49분, 41분, 57분, 47분, 40분, 57분 엄청 들쭉날쭉합니다. 아무래도 마무리를 임팩트 있게 끝내려다 보니까 들쭉날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화마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 마무리를 되게 극적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장면에서 툭툭 끊느라고 러닝타임이 좀 일률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옥 시즌2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역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자를 손에 쥔 새진리회와 정부, 그리고 정진수와 함께한 화살촉, 아기를 키우는 소도. 비약입니다. 비약하자면, 예를 들자면 진보와 보수, 극우의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다르게 보자면 대통령 선거와도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거와 대입을 해보자면 박정자와 정진수 그리고 아기는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 각 당이 상징하는 인물이거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결탁한 여당. 여기는 새 진리회하고 정부가 되겠죠. 그에 맞서는 야당이 소도겠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동을 하는 게 극우. 여기 화살촉이겠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연상호 감독답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모티브를 삼아서 현실을 비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병 걸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리뷰하면 정치병 걸린 겁니까? 아니죠. 정치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정치 내용을 해설을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화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상한 댓글 다시지 마시고요. 주체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했으니까 나는 그냥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질문. 어떤 세력이 더 정의에 가까운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끝을 보면은 자신들의 후보들이 사라지면서 새진리회 화살촉은 끝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살아남은 건 소도의 아이 하나였죠. 자, 그렇다면은 소도가 정의에 가까운 것인가? 연상호 감독님은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도도 마지막에 김현주와 한 인물이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소도의 세력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현주는 세력화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새진리회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형성해서 똑같이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세력화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또 아기의 엄마가 되겠다고 하는 김현주를 보면은 결국
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주는 것,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라. 각자의 인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면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게 방금 나왔고 방금 대본을 작성해서 방금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곱씹어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운만 띄워봅니다. 자, 처음에 문근영 씨가 나오게 되고 첫 시연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문근영과 시연자의 분장이 일본 느낌을 가져오거든요. 문근영은 얼굴을 빨갛게 칠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 한복인데 또 한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분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연자는 머리를 이렇게 일본 장수처럼 이렇게 묶고 있단 말이야. 대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쪽지고 있단 말이야. 어찌 보면은 화살촉이 일본을 상징하고 있나? 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고, 여러분들의 해석을 기다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닮은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영화는요, 참 신기하게도 최근에 이런 영화를 리뷰한 적이 있죠. 바로 더 플랫폼 2가 있었습니다. 더 플랫폼에서도 두 가지의 체제, 이데올로기가 존재를 하고 두 체제가 싸우는 것이 영화의 주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옥 시즌2와 더 플랫폼의 차이는, 일단 더 플랫폼은 갇혀있는 공간에서 펼쳐졌다는 것이 있고요. 지옥은 이제 열려있다는 게 다르고, 지옥은 세 개의 세력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더 플랫폼은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빼면은 거의 흡사하니까 지옥 시즌2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더 플랫폼 시리즈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2편보다는 1편을 추천드려요. 2편은 좀 반복이라서 그것도 보시고 제 리뷰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봤습니다. 사실 지옥은 왜 이런 괴물들이 등장했는가 보다 이 괴물들이 등장하면서 어지럽혀진 사회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크리처가 나오긴 하지만 크리처물이 아닌 작품인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전 전자가 더 훨씬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왜 이런 괴물들이 생겼냐? 천사는 뭐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한 사람인데, 이 작품은 인간 군상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좀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 좀비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비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둘러싼 인간들의 세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시청자가 알고 싶은 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냥 저냥 하면서 보게 되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딱히 취향을 건들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즐기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테고,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은 시간 그냥 잘 때웠다, 그 정도의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 시즌2는 제가 좀 무심하게 봤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쓴 거라서 좀 두서가 없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새로 합류한 김성철 씨의 연기도 유아인 못지 않았고, 2화에서 김현주 씨의 골목길 액션씬, 요거는 무빙에서 유승용을 떠올렸던 그런 액션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역시나 긴장감이 안 생긴다는 거죠. 여기 이 지옥이라는 시리즈의 큰 긴장감은 고지를 받는다는 거겠죠? 서스펜스가 좀 있으려면 정말 죽지 않아야 될 캐릭터, 인물이 고지를 받게 되고 그 시연을 따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최고로 좋은 서스펜스 먹잇감인데, 이 작품은 그런 메시지를 가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나오질 않죠. 김현주 씨가 고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새진리회 교주가 받는 것도 아니고, 화살촉이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지를 받았던 시즌 1편에 두 인물이 살아 돌아와. 이렇다는 건 뭐예요?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의 최대 서스펜스 소재도 말짱 꽝인 거죠.
나중엔 언젠간 살아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무의식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손오공이 처음에 셀이었나요? 셀한테 죽었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주인공을 죽여? 야, 이거 미쳤네? 빌런 미쳤네? 엄청 강하잖아? 서스펜스가 막 생깁니다. 근데 손오공이 살아 돌아와. 드래곤볼로 인해서. 그러면 살아 돌아왔구나. 자, 다음에 또 죽었어. 그땐 긴장감이 생겨요? 아니, 또 드래곤볼을 살릴 수 있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지옥의 사자들과 대립하는 그런 작품도 아니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그냥 생기기 힘든 작품이에요. 그냥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스터리함과 긴장감을 가져가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둘이 해체돼 버렸어. 시즌2까지 오면서 해체돼 버렸어. 그게 매우 아쉽다. 자, 두 번째. 현실이 더 지옥이라는 거죠. 사실 이 지옥 시즌2의 오늘 리뷰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실이 더 지옥이야. 이게 현 시대를 모티브 따와서 만든다고 한들 원작보다 낫겠습니까? 원작은 뭐야? 지금의 정치잖아. 지금의 정치는 더 가혹하단 말이야. 이 세상은 더 가혹해. 뉴스 보면 한숨이 푹푹 나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콘이 없어진 이유가 정치판이 더 재밌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 같은 현실이 지옥의 사자를 꺼내오고 천사를 끌고 오고 부활을 끌고 와도 더 재밌고 황당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뭐랄까 자극적이지 않단 말이야. 지금 현실은 도파민이 아주 뿜뿜해요. 국정감사 이런 거 보면은 죽이잖아. 여러분들 쇼츠 보면서 볼 거 아니야. 도파민이 뿜뿜한단 말이지. 현실에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드라마에서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보려다 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똑같은 거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밋밋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현실이 한풀 꺾이고 나왔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과도기잖아, 지금. 너무 과도기에 나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걸 또 지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옥을 보려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 세상이 더 재밌다, 지금. 요즘에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요즘에 어떤 영화가 나와도 재미가 없는 이유는 현실이 더 재밌기 때문이다. 뉴스가 더 재밌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옥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세상이 좀 평온하고 그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과도기에 틀었다. 내년 내 후년에 틀었으면 좋았을래나?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아쉬운 드라마였습니다.